Hello everyone.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여러분이서 살을 막 붙여가면서 생각할 것 정말 많아졌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에는요, 여러분이 그전에 많이 알고 있던 것들 교재 차분히 보면서 정리하는 거였는데, 오늘 한번 또 전반적으로 또 그동안 해놓은 거, 쌓아놓은 거, 개념 한번 좀 잠깐 정리해보죠. 자, 기본적인 structure, subject plus verb. verb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꼭 필요한 말들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걸 기존의 문법에서 여러분이 뭐 보어 뭐 이런 걸 넣어줬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필요한 거 알아요. 이건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제가 I can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swim, I can run 뭐 나와줘야 되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I am a boy, I'm tired 뭐 이런 말 나와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I like 뭐 him이라던가 I'm reading a newspaper 뭐 이런 말들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기본적인 뼈대를 구성합니다. 뼈대를 구성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꾸며주는 말들 같은 경우에 명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색깔을 다 입힙니다. adjectives 어떻게 했죠? 네, 명사가 뒤에 오거나 be verb 뒤에 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pretty girl 이럴 수 있지만 the girl is pretty 이런 경우에는 역시 여러분 the girl is 한 다음에 pretty 나와야 되는 거 아시죠? The girl is 가지고 문장이 다 안 끝나는 거 여러분 느끼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adverbs는 좀 더 많은 범위, 명사뿐 아니라 뭐 동사, 뭐 그 명사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좀 더 색깔을 입혀주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위치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좀 시간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걔네들 위치가요. be type of verb, do type of verb가 있다고 할 때 be type of verb be type of 다음, do type of verb 앞 이렇게 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 frequency adverbs, 빈도부사라고 했던 거, always, usually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과 또 그건 아니지만 그런 애들처럼 위치가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 조금 했어요. 뭐 all이라든가 both라든가 이런 애들 했고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아직도 라는 말 중에 뭐 still, yet 뭐 이런 말들. 자, 이런 것들 다 여러분의 말에 문장에 추가가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문장의 의미를, 색깔을 더해줍니다.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색채를 more expressive, 좀 더 표현력이 넘치게 해줍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꾸며주는 말, adjectives나 adverbs는 여러분이 적절히 위치를 넣어서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외의 부분들 어땠나요? 기본 뼈대에다가 뭐를 더 넣고 싶은데 그냥은 못 넣고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 있었죠. 뭐였죠? 접착제. 접착제 개념 기억나셨죠? 자, 제가 쉽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 지금 adjective나 adverbs 외에 뭔가를 여러분이 기본적인 뼈대에다가 예를 들면 뭐 기본적인 뼈대, 뭐 object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기본적인 뼈대에다가 뭐를 더 더하려니까 그냥은 못 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명사를 이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접착제가 뭐였죠? preposition. 전치사.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동사를 이렇게 이어줄 때 가장 대표적인 거 뭐였었죠? to로 이어지면서 to infinitive, to 부정사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ing form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냥 to가 가장 일반적이다. ing면 일단 더 동사가 ing form이면 더 이상 동사 모양이 아니니까 동사가 아닌 걸로 해서 붙이거나 동사를 그대로 쓰려면 to로 붙인 거였죠? 네, 동사를 붙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접착제 to로 하시면 돼요. 그 외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subject plus verb 또 다른 문장 형태가 올 때 가장 대표적인 거 that 오더라 라는 거 했었죠. that 말고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어떤 명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하자 할 때 which, 뭐 that, who 쓰는 거 기억나시죠? 또는 얘기해놓고도 안 써도 되는데 추가로 인포메이션을 더해줄 때는요 comma, which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이게 뭐다 뭐 각각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 뭐죠? 여러분의 말에다가 살을 찌워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냥 갖다 못 붙이는 것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쉽게 접착제 이래버렸습니다. 뭔가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 있는 그런 어휘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접착제가 모든 거에 딱 하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고 이렇게 무엇을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랐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붙여야 되는 거 알겠으면 되는 거예요. 접착제의 필요성을 여러분이 느끼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뒤에 붙이는 게 뭐냐에 따라서 뭐뭐를 쓰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얘가 뭐다를 알면 뭐예요? 전치사라는 용어를 알면 뭐예요? 전치사를 어디다 갖다 붙이는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명칭과 용어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말을 이어나가는 거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문장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미 proposition 베이직 단계에서도 많이 했었고요. to infinitive도 했었고요.
관계대명사 때 relative clauses 할 때 그런 것도 했고 that 이어오는 것도 좀 했었는데요. 이렇게 subject verb에 또 다른 subject verb 같은 거 말의 문장의 흐름을 이어주려고 문장 둘로 쫄쫄쫄 쪼개지 않고 자 하나로 이어서 할 때 subject plus verb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subject plus verb을 이어줄 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접속사라고 있죠. 예, 또 다른 종류의 접착제인데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세요. 예, 한 묶음에 subject plus verb를 묶어서 예, 기본적으로 있는 또 다른 subject verb하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애들과 또 preposition, 약간의 전치사라고 알고 있는 것들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왜 얘네들을 갑자기 섞어서 하느냐? 문제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압니다. 구별해서 쓰셔야 돼요 라고 했죠.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이 말을 제대로 만들었느냐, 영작을 제대로 했느냐, 또는 시험에서 이걸 제대로 아는가를 물어보려면 뭘 묻느냐? 예, 여러분이 얘네들을 각자 제대로 잘 구별해서 쓰고 있느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석은 똑같을 수 있어요. 뒤에 오는 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 다른 종류를 제대로 인식하느냐 아니냐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을 쓰느냐 어법에 맞는 말을 쓰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의미는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헷갈려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 좀 구별해야 됩니다를 오늘 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even 같은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 중에 even though 뭐였어요. 그래서 뭐뭐 였을지라도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even if 뭐였어요. 심지어 뭐뭐일지라도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가상으로 할 때. even when 뭐뭐 할 때 일지라도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러면서 다 뭐 나왔죠. even though subject verb 나왔었습니다. even when subject verb 나왔어요. even if subject verb 나왔어요. 이렇게 어떤 subject verb을 이어주는 거. 그 중에서 참 많이 나온 것들인데 thoug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많이 보셨죠? 지난 시간에 even though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even though가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even 얘기를 하니까 even though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although를 좀 많이 봅니다. 라면서 제가 이렇게 써드렸어요. 예, 이 though가 있습니다. 이 though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보시다시피 although, 지난 시간에 제가 even though하고 같다고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또는 although에서 AR을 뺀 그냥 though. 제가 이렇게 밑줄근이 though가 보기도 하고요. 예, 물론 even though가 있기도 하고요. 예, 두 개에다가 AR이나 이거 빼놓은 though도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다 어떤 쪽으로 쓰이냐면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의미를 쓰여요. 제가 근데 이런 한글 해석 하나에만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장을 자꾸 보면서 그 느낌을 여러분의 느낌으로 소화시키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면은요. 자,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가 많이 왔어요. It rained a lot. Okay? 근데도 참 재밌게 논 거예요. They enjoyed themselves. 걔네들은 참 재밌게 놀았어요. 즉, 비가 온다라는 건 뭐예요? 재밌게 노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반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의 생각의 범위하고 다르게 해서 even이 들어갔던 거죠. Even though it rained a lot, they enjoyed themselves. 이런 식으로 they had a good tim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그 even though가 although로 바꿔도 돼요. Although it rained a lot. 이러셔도 돼요. 또는 뭐 though를 쓰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뭐뭐일지라도 할 때 이런 애들은 subject verb를 이어주는 것들이고요. 근데 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할 때 그 강한 비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도 있죠. 똑같은 말인데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할 때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이어주는 애들이 뭐냐면은요. 의미는 똑같은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in spite of 또는 despite. 얘네들 다음에는요,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in spite of는 좀 쉽죠. of가 있으니까 당연히 preposition 다음에 noun 오는 거. 근데 despite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 낯설어하기 쉬워요. 이런 경우들. 그래서 비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in spite of the rain, they enjoy themselves. 그대로 가요. 또 despite the rain, they enjoyed themselves. 즉 여러분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하든지 그냥 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건지에 따라서 불구하고는 똑같지만 이쪽을 쓰느냐 구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 얘기예요. 접착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대로 경우에 맞춰 쓰라는 얘기입니다. 좀 재밌게 비유를 하자면 유리를 붙일 때하고 나무를 붙일 때하고 종이 붙일 때하고 쓰는 접착제가 다 틀리잖아요. 제대로 안 붙이면 떨어지거나 제대로 못 붙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대로 된 이런 접착제, 이런 말 연결해주는 말들을 제대로 못 쓰면 예, 대충 붙은 걸로는 보이지만 부실하다라는 얘기예요. 부실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 이제 구별해서 쓰시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although 다음에는요. subject verb가 옵니다. 그래서 교재 섹션 B에 그렇게 설명해 놨고요. 자, in spite of despite는 뭐라고요? noun이 옵니다. 지금 얘네들은 뭐예요? 명사가 온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바로 preposition, 전치사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칭이 아니라 그냥 얘네들 다음에 뭐가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상하게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기출문제 문제은행에 그런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TOEFL 같은 경우에 even though보다 although가 굉장히 더 많이 나오고요. in spite보다는 여러분이 despite를 더 많이 보더라고요. TOEFL, TOEIC에 좀 더 나오는 빈도수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싸그리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심하시라는 건 그 얘기는 뭐예요? 얘네 두 개를 갖다가 헷갈리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비에도 불구하고 할 때 despite the rain 이래야 되는데 although the rain 해놓고선 여러분이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나 아닌가를 찾을 수 있고요. despite it rained a lot 해놓고 이거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아는 문제들 기존에 굉장히 너무 질릴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틀린 걸 찾아내는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요. 여러분이 뭐 편입시험이라든가 다른 종류의 시험에서는 또 볼 수 있고요. 빈칸 채우기 할 경우에는 뒤에 subject verb 해놓고 여기 뭘 넣을까라는 거 나올 수 있죠. 보기에 although나 despite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걸 고르셔야겠어요. 어머 둘 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네들의 기능, 펑션을 생각하시고 해석은 한 가지 해석에 의존하기보다 여러분의 느낌대로 생각하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in spite of나 despite 다음에 재료가 명사면 좋겠는데 동사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ing 하셔야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이런 거 어떨까요? 난 정말 내가 진짜 뭐 토익 점수 정말 높고, 나 영어도 정말 잘하고, 나 학교 성적도 정말 좋은데, 취직이 안 됐어. 이래요. I didn't get the job. 근데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자격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즉 뭐예요? I am qualified 란 말이거든요. 근데 뭐 I 겹친단 말이에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할 때 여러분이 뭐, although I was qualified. 뭐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서 그냥 I 겹치는 거 싫을 때는요, 예, I am qualified. 그래서 I 빼면 am qualified. 동사 남았네요.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예, 동사에다 ing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I didn't get the job in spite of being extremely qualified. 내가 아주 극도로 정말 자격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I didn't get the job. 내가 취직을 못했잖아. 그 일자리를 나한테 일자리를 안 주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로 할 때 ing form 기억나시죠? preposition 다음에 preposition은 명사를 이어주는 접착제예요. 근데 재료가 동사인데 통사를 명사같이 만들어주면 되죠. 그게 ing form이더라. 여전히 이런 것들 새로운 게 나온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이런 말들의 느낌 차이 같은 거에서 행여라도 in spite of나 because of 같은 거 헷갈리지 마시라는데 이런 건 여러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although 그다음에 subject verb입니다. in spite of noun 또는 ing form이겠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although I was very tired 이런 거 I를 빼버릴 거면요. although 하고 despite being very tired 또는 in spite of being very tired 바꿀 줄 아느냐는 얘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헷갈려 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면 좋습니다. 가끔 이제 마찬가지 though, although에서 all 뺀, even though에서 even 뺀 그냥 though도 있는데 예, though도 굉장히 잘 쓰고요. 또 though를 언제 많이 보냐면요. 구어체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지 몰라요. 특히 문장 맨 끝에 가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The house isn't very nice. 그 집 별로 안 좋아. 정원은 예뻤지만 뭐 이렇게 뒤에 여러 말하죠. 예. 정원이 예뻤음에도 불구하고 집은 별로였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일단은 아니야 그 집 별로야. The house isn't very nice. 그냥 그래 정원은 좋았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I like the garden though. 뭐 이런 식으로 그랬지만 말이야라는 거 추가로 붙이면서 though가 뒤에 오는 이런 형태의 말들을 많이 써요. 이런 것들은 역시 또 여러분이 많이 또 접해보면서 그 느낌을 이게 미묘한 그 느낌 잡히는 것 같아. 내가 이럴 때 이런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면요. I see him every day. 나 걔 맨날 본다? 근데, 맨날 본다 이러고, 근데 말은 잘 안 하지 이렇게 뒤에 한마디 이렇게 더 이렇게, 글을 맨날 보지는 않지만 매일 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매일 봐 이러놓고, 그렇지만 말이야. 하고 이렇게 붙일 때, 그런 말을. 예, 그래서 뭐라 그러나요? I've never spoken to him though. 이렇게, though가 뒤에 붙어요. 예, 구어체의 특성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을 머릿속에 설계도를 다 그리고 얘기한다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Although I've never spoken to him.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I see him every day. 이러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말할 때. 그래서, 그냥, 나 걔 매일 봐. 오늘 자주 보진 않아. 이렇게 말할 때, 추가로 붙일 때, 이렇게, though 끝에 붙이는 거 많이 있다라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많이 보시고요. even though 얘기 다시 한번 설명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말들이 또 subject verb 이어서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main subject verb를 해줄까요? 자, in ca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고 좀 여러분이 많이 또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자, in case는 뭐예요? 경우잖아요. 어떤 경우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in case 다음에 subject verb가 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요. Anne might call tonight. Anne이 오늘 밤 전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요.
I don't want to go out. 그래서 외출하고 싶지 않아요. 왜? 걔가 전화할지도 모르니까. 네, 전화할 경우에 대비해서라는 말이 in case she calls 이런 얘기입니다. 즉, because it's possible she will call. 걔가 전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아. 나 애나하고 꼭 통화하고 싶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게 바로 in case입니다. 자, in case를 쓰고요. 여러분이 실제로는 in case보다 얘도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just in case. 자, 이렇게 뭔가 이런 말들이 붙으면 어떤 느낌이 왔었죠? 그동안 우리가 Grammar News Intermediate 쭉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어땠죠? 뭐였죠? It's time we went home. 집에 갈 시간이다 했는데 It's about time we went home. About 들어가면서 어땠어요? 조금 더 가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게 좀 더 강해졌죠. 마찬가지예요. Just in case가 되면 역시 in case의 느낌이 좀 더 강해집니다. 즉 행여라도 그럴 때 대비해서, 즉 가능성이 굉장히 작지만 smaller possibility지만 행여라도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그럴지도 모르니까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잘 쓰는 말은 in case it rains라 just in case it rains란 말을 많이 써요. 비 올 때에 대비해서죠. 뭐 진짜 비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지라도 혹시라도 해서 만약에 대비해서 정말 행여나 해서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대비해서라도 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예, just가 붙은 거 이게 이런 거 in case를 알면 이제 여러분이 슬슬 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붙으면서 느낌이 강해지는 거. 이제 여러분이 거의 눈치챌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런 다음에 또 in case 다음에 여러분이 명사가 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뭐 할 경우에 라고 해서 just in case it rains 이러지만 그냥 비의 경우에 이러면 rain 그냥 못 오나요? of를 쓰시면 됩니다. 뭐뭐의 경우에 이러면 되겠죠? In case of fire, 불이 났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또는 in case of emergency, 뭐 긴급 상황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이 있으면 그럼 이걸 이렇게 이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주어 subject plus verb, 주어 동사, 뭐뭐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냥 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가지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in case를 하나 배우고 나면 근데 명사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it rains 안 하고 rain 하면 안 되나? 그럼 또 뭐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in case는 만약에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만약이긴 만약인데 if하고는 약간 느낌 틀린 거 아시겠죠? 그 느낌 비교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즉 I'll give you my phone number. 제가 전화번호 드릴게요. 혹시 나한테 연락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in case you need to contact me 이래요. 그럴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you can call me at the hotel. 저 호텔에 있는데 글로 전화하셔도 돼요. If you need to contact me. 저한테 만약에 연락할 필요가 있으시면요. 이건 뭐 대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면 이래라라는 거죠. 이미 if 알고 계세요. 느낌 차이 아시죠? 자꾸 비교 문장 보시면서 여러분이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in case 다음에 가끔 여러분이 past 문장이 옵니다. 즉 예를 들면 in case Tom came, in case she couldn't find the house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과거니까 그랬었을 때 에 대비해서인가? Why somebody did something. 왜 그랬나를 설명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예를 들면 I drew a map for Sarah. 내가 세라를 위해서 약도를 그려줬어요. In case 뭐뭐에 대비해서 she couldn't find the house. 집을 못 찾았을 때에 대비해서. 그렇죠. 과거가 됐을 때는 그랬었을 때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요? 내가 왜 지도를 그려줬나요? 세라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왜 그랬었나? 과거의 어떤 행동을 설명할 때 because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랬었을 때에 대비해서 뭐 해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보시면 여러분이 그 느낌대로 소화가 됩니다. 제가 한 번씩만 이렇게 있어요 하고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만약에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금 처음에 우리가 conditional 가정법 할 때 if를 배웠으면서 처음에 우리말로 면 한다고 다 if가 안 돼요 하면서 when하고 비교하는 거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으로 할 때 쓰는 게 바로 if예요. 가능성이 이럴 수도 아닐 수도 내지는 점점 가능성이 적어질수록 여러분이 if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 드렸어요. 그 if도 종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약인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만약이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럴 때는 우리가 even if 썼던 것처럼 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물론 여전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대비해서라는 개념이 나올 땐 in case, just in case 이런 거 쓰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아니라면이라는 거. if not이죠. 만약에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unless도 많이 씁니다. unless를 쓰는 것도 많이 있어요. 즉, unless 안에 less 안에 없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not이 들어있는 거예요. if not의 의미입니다. 즉, 예를 들면은요, 너 멤버가 아니지만, 회원이 아니지만 여기서 테니스 칠 수 없어요. You can't play tennis here if you are not a member죠. 근데 그걸 if you are not을 unless를 바꿉니다. unless you are a member.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또 틀린 게 뭐냐? 이거다 뭐다라는 건 또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틀리고 왜 자꾸 생각이 안 나느냐? unless 안에 이미 not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들어있는 거거든요. unless you are a member 이러면 멤버가 아니시라면 아니라는 말을 해서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끔 그런 거 틀려요. 그래서 unless you are not 뭐 이렇게 써놓고선도 모르고 있거나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unless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if not 즉 except if 정확하게는요. 그 if가 아니라면 즉 except if 그거 빼고라면 네, 만약에 그거라는 거를 빼고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unless에 대한 것들 많이 한번 있는데 한번 안 보고 저하고 문장 하나 만들어 보세요. 내가 내일 늦게까지 일해야 될 것만 아니라면은 내일 보자. 그래 내가 늦게까지 일 끝나는 거 아니면 보자고. 예, I'll see you tomorrow. 내일 보자. I'll see you tomorrow 나오죠?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거. I have to work late. 아니라면이니까. 아니라면 그 상황 만약에 일한다면 if인데 그거 빼고니까. 오케이. Unless I have to work late tomorrow.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내일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거 아니라면 I'll see you. 만나자.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방금방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unless 같은 경우 if not 쓰면 되지. except if 쓰면 되지. 왜 꼭 unless를 쓰나요?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그렇지 않다면 이럴 거다. 좀 더 짧게 얘기하니까 또 단정적으로 들리죠? 이런 것도 warning, 경고할 때 많이 씁니다. 즉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늦어. We'll be late unless we hurry. 이런 거. 그래서 if we don't hurry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except if we hurry 하는 것보다는요. 예, unless we hurry 하는 쪽이 좀 더 명확하게, 심플하게, 간결하게 경고해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다만 제가 뭐뭐가 아니라면서 if not을 썼지만 정확하게 if not이 정확하게 꼭 언제나 unless가 되지는 않아요. 그거 좀 조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유닛 111, 111의 맨 밑에, 섹션 A의 맨 밑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Instead of unless, it is often possible to say if not. 네, 바꿀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don't tell Sue what I said if she doesn't ask you. 걔가 너한테 부탁하지 않는다면은, 예, 내가 말한 거 말하지 마. 안 한다면은 이러죠. 이거 만약에 unless로 하시면요. Don't tell Sue what I said unless she asks you. 이런 경우는 되죠. 그러나 위에 어떤 문장들 다른 것들 보면 unless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경우가 다 돼 있지는 않은데 이건 아까 review news나 이런 문장 보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또 하나,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면하는 거 생각나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는데 as long as는 뭐죠? 여러분 팝송 중에 as long as you love me 이런 노래 있는데 아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한. 예, 그걸 보면 이렇게 끝난 거죠. 뭐뭐 하는 한 또는 so long as를 쓰기도 합니다. as long as를 좀 더 많이 쓰고요. 또는 얘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닌데 providing이라든가 대문자가 돼야죠? 왜 provide예요? 하지 마시고요. 예, pro 또는 provided. 왜 ing하고 ed가 다 되나요? 예. 그냥 일단은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providing that 또는 provided that 이러면은요. 예, 그게 거의 as long as not so long as 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즉 on condition that 이런 얘기예요. 그런 조건 하에 이러한 한, 뭐뭐 하는 한 이렇게 들립니다. 즉 사실은 이제 어떠한 조건들이 이렇게 provided, 예, 제공이 되는 한, 제공하는 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provide가 쓰이는 건데요. 뭐 그렇게 분석하지 않으시고 워낙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즉 좀 조심히 운전만 한다면 내 차 써도 돼. You can use my car. 네가 조심히 운전하는 한 as long as you drive carefully. 그걸 so long as you drive carefully 하는 걸 여러분이 예를 들면 providing이나 provided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요. Okay. 뭐 providing that you drive carefully. You can use my car. 이런 거 가능합니다. provided하고 providing that이라는 게 굉장히 좀 낯설어 하실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When you are talking about the future. 미래 얘기할 때 근데 문제는요. 기억나세요? When, if 할 때요. When you will 안 했고요. When he comes back. 그가 돌아오는 대로 근데 아직 안 돌아왔다고 when he will comes back 안 했어요. 또는요. If you come here early, 너 일찍 오면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if you will come 이렇게 안 했던 거 기억나세요? if와 when에다가 will 죽어도 안 쓴다 기억나세요? 어떠한 만다면 하는 데다가 will 안 쓴 거 기억나세요? 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한 unless나 as long as나 so long as나 다 이런 애들의 응용이에요. 여러분의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된 거거든요. 여기 will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늦을 거야. We'll be late.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아직 안 서두르잖아요. 앞으로 서두를 건지 안 할 건지 정할 거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unless we will hurry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Unless we hurry.
결국 이건 뭐죠? 사실은 우리가 이미 when하고 if 할 때 다 배웠던 거고 이런 의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라는 거지만 그러한 조건이라면 그 조건을 상상한다면 그런 한, 뭐 as long as, providing that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또는 뭐 심지어 이럴 때 even if 나오는 거고요. 좀 더 확장된 건데 여전히 여러분이 쓰는 그런 스트럭처,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단어들을 짜 넣어야 되느냐는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새로운 얘기가 하나도 없고 뭐죠? 기존에 했던 것들에다가 어휘를 막 더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말에 색깔을 더 입히자, 의미를 더 자세하게 하자라는 거죠. 즉, 기본 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프리뷰 문제도 여러분이 또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접착제를 어느 경우에 쓰는 걸 제대로 아느냐에 초점을 둬요. Any date or period for delivery. 자, 어떤 그 배달의 어떤 날짜나 기간이요. shall be considered as indicative only. 자, 기재된 대로 indicate, 지시하는 거죠. 지시되어 있는 대로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토익 같은 데 잘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 문구입니다. 어떤 배달, 배송 조건, 배송 약관 이런 데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이 말과 연결해서 It is the company's policy to try to fulfill all orders within 3 working days. working days라는 거는 근무일 기준이죠. 일요일 이라든가 토요일 쉬면 토요일 이런 거 국경일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일하는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모든 여러분의 그 오더가 fulfill 충족되는 것, 즉 주문이 배송되는 걸 얘기하겠죠. 여기서는 그게 되는 게 바로 company's policy, 우리 회사의 어떤 원칙입니다. 즉 각각의 상품에 따라서 배송 기간이라는 게 지정이 돼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다 3일 안에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즉 3일 안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각각의 상품에 따라 가끔씩 어떤 건 이건 일주일이 가거나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품의 물품의 재고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러나 최선을 빨리 보내드릴게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예요. 즉 이러한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죠. 불구하고 이런 거 보려고 그러니까 어머나 A, B, C, D, although도 보이고요. despite도 보입니다. 아마 in spite of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문제를 좀 더 어렵게 한다면. 자, 그런데 문제는 의미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답이 B도 되고 D도 되는데 이럴 텐데 문제는 뭐예요? 이어주는 게 뭐죠? It is the company's policy. It is. subject verb, 문장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이어주는 접착제는 불구하고는 다 똑같다 치고 뭐예요? although죠? despite는요. 명사가 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여러분이 although는 접속사고 despite는 전치사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접속사고 전치사고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지. 그거를 용어를 아는 게 더 여러분이 구별을 되시면 그렇게 용어로 하세요. 그러나 그냥 여러분이 얘는 문장을 이어주는 애고 얘는 명사를 이어주는 애야 라는 걸로 아시면 충분해요. 그걸 여러분이 언어학을 공부하시거나 문법을 크게 정리하느라고 어떤 용어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건데 용어가 안 다가오시면 용어보다는 그걸 아시면 돼요. 접속사인 걸 알면 뭐예요? 접속사가 뭔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Parents 또는 students already registered do not need to attend the meeting. 회의에 참석 안 해도 된다네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뭔가가 있고 다시 subject verb가 이어져요. They require more information. 즉, 더 많은 더 정보를 원하는 거.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럼 뭘까요? 정보를 원하면, 자, 미팅에 참석하는 게 원칙이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면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였나요? 아니면 뭐였죠? unless잖아요. 아니라면. 이라면 if인데 그거 빼보니까 except if에 해당하는 unless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A가 되겠네요. unless they require more information. 이런 거 기억나셔야 되죠. 안 한다면 면한다고 얼른 if나 when 집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거 갖고는 의미가 이상해요. 정보가 필요하면 회의에 참석 안 하는 게 돼버리죠. not 없는데 알아서 집어넣고 가끔 착각하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가끔 그래요. 문제 풀 때 너무 쉬워서 설마 그런 거 틀리겠어? 근데 틀리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지금까지 쭉 제가 프리뷰에 있는 문제들 풀면서 이런 거 많이 틀리거든요.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되게 쉬울 것 같아. 난 안 할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이 틀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듣도 보다 달나라에서 문제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틀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distractors, 뭔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냥 괜히 그냥 긴장시키려고 하는 어휘나 문장의 길이에 여러분이 잠깐 이렇게 헷갈려 하는 거지 묻는 것들은 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건데 까먹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싹 다 잊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탄탄하게 기초를 잘 다지시면 돼요. 자, 시험 공부하려고 이 수업만 듣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초가 튼튼하면 이런 것들도 기초를 바탕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또 이러면서 우리가 문장도 하나 접해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프리뷰했던 이런 유용한 문장들 같은 거 여러분이 한번 거꾸로 영작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인터미디엇 단계에 있으시면 가능하면 많은 복잡한 문장들을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데 도전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플래시 드라마도 그렇고 practicing use인 어떤 드라마 같은 거 실제로 여러분이 해볼 법한 말들 중심으로 다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 그냥 제가 들려드리면 그냥 듣는 걸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이 줄줄 이어집니다. 어때요? 이제 문장도 길어지고 꾸미는 말도 다 넣고 거의 이제 할 거 다 하지 않았나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조금만 더 남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접착제 prepositions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머리 아프다는 전치사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expressions 여러분이 보통 달달달 외웠던 것들 자, 외우지 않고 원리로 통하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걸 제가 10분의 1 또는 20분의 1로 확 줄여드릴게요 하는 부분들로 마무리하면 이제 Grammar News Intermediate 다 끝나는 거거든요. 자, 어때요? 이제 다 할 건 다 한 거예요. 마무리, finishing touch입니다. 이 부분 조금이라도 더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꼼꼼하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여러분의 문장이 이어지고 붙여지는 것들 계속 해나갑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everyone!